네, 안녕하세요. 상록 이야기의 강사, 이재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류분의 청구기간, 소멸시효라고 말씀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민법이나 판례, 판결 판례, 판례로서 알 수 있는 법리학적인 이제 청구기간,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 끝나냐, 일반적인 거, 아주 극히 예외적인 거는 가정의 경우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원론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너무 길면 지루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한 편은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 후염 오천항에 광어 선상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땡빛에서 너무 이제 낚시를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이 혀끝이 지금 약간 헐었습니다. 이게 피곤한 것 때문에. 그래서 발음을 하는데 이제 아파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류분 청구기간. 소멸시효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검색하실 때는 소멸시효로 검색하시면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일반인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기간이 경과해서 지난 거죠. 지나서 청구를 했다. 이게 확인이 되면 여러분이 1억이 침해됐든 10억이 침해됐든 네가 100억을 징계받았든 피고가 말입니다. 누가 얼마를 징계받았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경과한 이 자체로 그냥 끝입니다. 그냥. 그래서 보통 판결문에도 보면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우리 이제 청구 기간이 지나서 청구한 거를 청구 기간이 지나게 되면 완성됐다라고 말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청구한 게 확실함으로 나머지는 살피지 않겠다. 판결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원고, 전부, 기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청구 기간, 유류분의 청구 기간은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1년 안에 청구를 해라라고 하는 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이 이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재판을 할 때 치명적인 그게 오기 때문에 이제 보통 1년 안에 청구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류분 청구 기간은 무언가? 보통 민법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사망, 피상속의 사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지금 증여를 받았다. 아버님이 증여해줬다. 근데 이런 증여 사실 안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청구 못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유류분 청구기간은 아버님 사망한 이후만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년 이렇게 기간이 됩니다. 판례는 민법 규정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몇 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쪽 일을 워낙 많이 하니까, 실무를 많이 하니까, 아니, 외워버립니다. 이거. 외워집니다, 그냥. 그래서,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 안 날. 이게 중요합니다.
치매는 사실 안날입니다. 치매. 유럽이 3개 나눠집니다. 예. 자, 안나로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 자, 보시면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럽은 보통 이제 이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다른 자녀나 배우자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1순위 상속입니다. 예. 배우자와 자녀들이 다른 자녀나 다른 누군가를 상대로 재판을 하게 되겠죠. 예. 1순위 상속인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이게 유럽은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법정 상속분은 상속인이 갖는 권리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상속인이 아니면 법정 상속분도 없고 법정 상속분도 없으니 유류분도 없습니다. 유류분이 없으니 침해될 것도 없죠. 예. 그럼 법정 상속분은 언제 생기는 거냐? 예. 피상속인이 사망을 해야 생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 증여를 했든 언제 그 사실을 알았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상속분, 유류분은 침해되는 사실, 이 주체가 유류분이거든요. 이 유류분이 없으면 침해될 건 없습니다. 근데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유류분의 침해 여부가 결정되니 적어도 이 이후에 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예.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유류분의 침해입니다. 이게 침해. 침해는 뭐냐면 이런 거죠. 원래 증여를 안 했으면 내가 자 이렇게 재산이 있습니다. 이제 자녀가 둘만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법정 상속분이고 요게 유류분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침해되려면 어떻게 침해되느냐? 증여, 그렇죠? 또는 유언입니다. 유주. 가만 놔뒀으면 나한테 옵니다. 이게. 예, 그렇죠? 피상속인이 이만큼만 증여를 합니다. 그럼 이건 나한테 옵니다. 그러면 내 유류분이 침해 안 됩니다. 이게 유류분이니까. 예. 유류분 지분을 초과해서 증여함으로써 다른 제3자라든가 유증을 함으로써 내가 유류분도 못 받는 경우에 비로소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얘기합니다. 자, 재산이 10억입니다. 그러면 2억 4분, 자녀가 둘이면 곱하기 소유분 4분의 1이니까 2억 5천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피상속인이 자녀 한 명에게 몽땅 10억을 증여를 해버리면 내가 받을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얘기합니다. 얼마 침해됐냐? 2억 5천 침해된 겁니다. 근데 피상속인이 10억 중에 8억만 증여합니다. 2억은 안 넣습니다. 침해됐습니다. 얼마? 5천만 원입니다. 왜? 남은 2억 내가 받으면 되니까. 남은 거에서. 그러나 규모를 불문하고 침해는 된 겁니다. 그래서 유류분은 자 보시면 유류분은 상속이 발생해야 된다. 유류분이 침해되려면 두 번째는 증여나 유증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안날입니다. 안날. 자, 피상속인께서 살아생전 누군가에게 증여를 합니다. 유언을 합니다. 근데 난 그 사실은 모릅니다. 왜? 나는 미국에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알아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차여차해서 못 갈 수도 있고 또는 갔지만 재산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 그냥 30년 됐으니까. 자,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유언을 했는데 그거를 유언을 받은 사람이 등기를 안 합니다. 그냥 어머니가 살아계시니 천천히 얘기하자. 뭘 급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모릅니다. 있었다는 거, 증명됐다는 거 모를 수 있고, 유증됐다는 거, 유언됐다는 거 모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증여와 유증으로 해서 유류분이 침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치료사실 반날. 이게 없으면 시효 자체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자기가 이 피상속인이 다른 누군가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함으로써 내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이 증여, 유증, 안날 이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유류분의 시효 1년이 진행됩니다. 자, 여기서 유언을 확인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때로부터 1년이 계산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원래 돌아가신 날은 이게 1년입니다, 여기가. 네. 사망 1주기. 네, 이 날인데,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증여 사실을 알았습니다. 네. 여기서 증여 사실 알았으면 요때 유류분이 생기겠죠? 피상속에서 사망하면 유류분이 생깁니다. 자, 증여 사실 알았습니다. 이미 그 전에. 그러면 피상속의 사망과 증여 사실을 인식했다는 게 두 개 합쳐진 게 이 시점입니다. 이때로부터 1년이 됩니다. 이때는. 자, 사망하시기 이전에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망한 이후에 사망했죠. 사망한 이후에 증여 사실이나 유언을 알았다. 네. 그러면 이때부터 1년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증여가 됐다. 이건 안 중요합니다. 유언 있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알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피상속이 사망한 이후에 언제 알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자, 피상속인이 재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좀 애매모호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판례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재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간혹 이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자, 증여됐습니다. 이거 증여됐고, 네, 이거 증여됐고, 이거 증여됐습니다. 이거 상속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유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피상속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유언된 거를 알지 못합니다. 자, 이거 유언 없다고 보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이거는 돌아가시기 전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속 재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이 하나가 된 거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재산이 이렇게 주로 이제 군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납 같은 경우는 필지가 많습니다. 예. 주택 이쪽 논밭에 필지가 많기 때문에 다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가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돈이 저기 있는 건 알고 있지 그게 몇 번인지 이거 모릅니다. 대부분 자녀분들은. 자, 이런 상태에서 사망을 하고 이제 1년이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것부터 1년이 경과했습니다. 증여 사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저기가 사망했었고 증여 사실을 여기서 알았습니다. 자, 1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 시점을 이 증여 사실 안날을 이날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예,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침해된 사실을 날라고 표현했습니다.
침해된 걸 알아야 됩니다. 증여됐다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증여로 인하여 내 유류분이 침해된 걸 알아야만 됩니다. 이 상속재산까지 몽땅 다 증여됐다면, 전 재산이 증여됐다면 당연히 유류분이 침해됐겠죠. 그러나 상속재산이 있었다면, 내가 여기서 상속을 받았다면 유류분이 침해될지 침해 안 될지 그 나도 모르는 겁니다. 해봐야 하는 겁니다. 이건 극단적으로 잡지 않는 이상 이런 경우는 이 상속재산 분할을 해서 판결을 딱 받은 날, 판결을 받으면 이 나옵니다. 전체 재산이 얼마, 부채상속분 얼마 해서 뭐 얼마 배당을 받는다, 이게 나옵니다. 그때 그 금액이 유류분보다 작아버리면 이거는 침해된 거겠죠. 상속으로 내가 받은 게 1억인데 유류분이 2억입니다. 그러면 내가 침해된 겁니다. 1억이. 이걸 받았는데 유류분이 부족하다.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이제 저희 했던 사건인데,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일이었냐면, 이 서울에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이게 후처와 이게 아버지 각 2분의 1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리고 제주에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한강변, 뭐 이름은 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한강변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 다 후처입니다. 자, 아버지가 사망하시니 이 절반이 상속재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열하게 다투게 되죠. 또 우리 쪽에서는 이거는 후처가 이만큼을 증여받았으니 상속분이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후처는 아니다, 자기가 오히려 증여한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자, 1심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이거를 특별수익을 받습니다. 후처에. 그러다 보니 후처는 0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0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판결이 떨어질 때까지 피상공인이 사망하고 한 2년 걸렸습니다. 유분시험 당연히, 피상공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당연히 지났고 2년이 지났습니다. 딱 받았는데 그 판결문에 이 두 가지, 제주도에 있는 토지와 이 한강변에 있는 대우아파트가 증여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것만 증여로 인정이 돼도 이거에 대해 상속분이 없는데 1심 재판부에서, 상속자산 재판부에서 이 두 개도 증여로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유류분이 침해됩니다. 곧바로. 이것만 있었다면, 이게 없었다면, 요것만 상속재산이라면, 그리고 증여가 요거밖에 없었다면 유류분 침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갖고도 유류분이 충족이 되니까. 근데 이게 개입이 돼버리니, 이게 전체 자산에 들어가 버리니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심 재판 끝나고 곧바로 유류분 별도의 유류분 소송을 제기를 했죠. 당연히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유류분은,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판례상, 자, 민법 규정과 판례에서 말하는 유류분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요한 이유는 뭐냐?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요한 이유는 한 칼에 간다, 그냥. 한 칼에 훅 간다. 나머지 볼 필요도 없다. 뭐 제가 아버지가 사준 거고요, 뭐 지어준 거고요, 뭐 실질은 그렇지 않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1년 지나서 청구했다는 것만 증명을 당하면 한 칼에 간다. 그냥. 피고 쪽에서는 한 방에 이깁니다. 저희도 이런 걸로 이긴 적도 있고 패소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언제 시작하냐? 피 상속인이 사망한 것과 증여나 유증 사실을 인식한 날,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날, 이게 엔드입니다. 엔드. 결합된 날 비로소 1년이 시작점이 됩니다. 이게. 물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냥. 예. 그런데 뭐 어쩌저쩌 이유로 어쩌저쩌한 이유로 지났습니다. 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다 뭘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나? 플러스 치매 사실을 알았는지, 치매 여부. 증여와 유증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유류분이 치매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속재산이라든가 전혀 알지 못하는 별도의 재산,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속재산이라든가 뭐 있다면 이거 갖고 치매 여부를 다퉈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대부분은 이게 없습니다. 있어야 진짜 쥐꼬리만큼 있습니다. 대부분 좋은 건 다 증여합니다. 그래서 남은 건 별 볼일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피상속인 사망하고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았다 이러면 그때부터 1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이거 언제 시키는지 따질 필요 없이 그냥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면 제일 간단합니다. 이거 사망 아무리 빨라도 이때부터 1년이니까. 아마 이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본인이 피고라든가 1년이 지나서 청구가 들어온 피고, 또는 부모님이 사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랬는데 내가 인식한 거는 1년이 안 지났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께서 사망하시고 1년이 안 지난 분들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냥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 1년 넘겨서 이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복잡해집니다. 자, 오늘은 유류분의 가장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유류분 청구권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그래서 언제까지 청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민법 규정하고 판례 법리 이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면 1년을 해라. 그런데 1년이 지났다. 그러면 안날이 중요하다. 언제 알았냐가 중요하다. 요것 때문에 이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시니까 실무적인 측면, 실무에서 실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쉬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뵙겠습니다.